예,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자,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3시간. 자, 마무리 한번 잘 지어봅시다. 자, 이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판수노트는 23페이지입니다. 판수노트 23페이지. 자, 판수노트는 23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주택가에서는 39페이지입니다. 판수노트가. 자, 그래서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가 뭡니까? 복대리가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인이에요. 이 대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자,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19 맞죠? 19. 자, 걸렸습니다. 그럼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선임한, 자, 대리인입니다. 제가 정인데, 자, 일단은 자, 이 정하고 이게 복대리인인데,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간다. 그리고 의리해도 되는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정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선임을 누가 합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뭐라고요? 복대리인입니다. 그게 돼 있습니까?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X입니다. 효과가 본인이 돼가지 대리인이 돼가지 않으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했었죠? 자, 그럼 이 복대리의 성질 보시면 첫 번째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아니면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대리행위로 선임됩니까? 아니면 복임행위로 선임됩니까? 복임행위로 선임되지 대리행위로 선임되지 않는다. 요거 1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대리행위로 선임된다 나왔었어요. X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아니면 복대리권의 범위가 큽니까? 대리인이요. 복대리면 야, 니는 요것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범위를 정해준단 말이야. 누가 정해준다고요? 대리인이 정해줘요. 자, 그래서 어느 게 크다? 대리권이 크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해라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크거나 같은데, 그러면 이 복대리권은 어디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성질. 그래서 복대리 시험문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2개 내지 3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인권과 그 책임입니다. 자, 우리 122조에 보면은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이유가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 대리잖아. 그래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자, 선임했어요. 잘못됐다. 그럼 누가 책임이다고? 부모님 책임이죠? 자,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그다음 임의 대리인은 120조하고 121조에 보면 나오는데, 임의 대리는요, 원칙은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외 있죠? 자, 의견적인 경우, 코로나라든지 교통사고다. 그러면 뭡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뭐 했을 때? 승낙했을 때 선임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은 선임을 했으니까, 이 대리인의 책임은 선임을 했으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본인의 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122조에 가면요, 법정 대리인 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걸릴 수 있죠. 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까?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감에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입니다. 자, 소멸은 127조가 뭐였습니까? 본사, 대사, 대파, 대승, 맞죠? 이게 소멸하고 128조 임의대리의 투교심사용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처리를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됐고 123조의 2항을 가면은 이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도 이제 뭡니까? 대신 해줬으니까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게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법조문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답니다. 복대리도. 됐어요? 123조 1항은 뭡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123조 내용입니다. 법조문 이해하니까 법조문 막 기억나죠? 머릿속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능력을 너무 높게 봤어요. 자,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 이제 풀로 갑니다. 자, 복대리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몇 문제 나옵니까? 5문제 나오죠? 네. 자, 5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리를 물어봤는데 복대리 내용도 들어가면서 앞에 내용 대리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일단은 1번부터 하지 말고 2번하고 뭡니까? 5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풀어나옵시다. 2번부터 볼게요.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21회 때 기출문제. 봅시다. 2번부터 볼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 네, 자, 2번부터 볼게요.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어떻습니까?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 해야 돼요?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답이네요. 맞죠?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123조 내용입니다.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23조 2항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자, 한 개 더 적어놔야지.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 적어봅시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한 법정대리인. 자, 법정대리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감에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122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자, 본인의 지명 줄 것이고 자, 요거는요 121조 2항이에요. 예,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10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선임했습니까?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감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태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누가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지명했잖아. 그러면 지명을 한 사람이 지명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지명했으니까 선임을 해준 거야. 근데 얘가 잘못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안 진다? 얘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야. 본인이 얘를 찍었거든. 선임하라고. 그래서 선임했어. 그러면 얘가 잘못하더라도 난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물을 수 없어요. 근데 감독은 해야 되죠? 게을리할 때,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해놨던 이유가 게을리하거나 태만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해서. 알겠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얘가 얘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 게을리하면 책임은 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네. 네, 법조문 이해가 됐으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번에 5번 지문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의 핵심 다릅니다. 줄 긋고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게을리하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는 말이죠. 자, 위에 올라가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맞습니까? 네. 복대리인은 자,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자 보세요. 얘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다 됩니다. 다시 선임한 대리인은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1번 맞지요? 자, 2번의 포인트는 등기에는 상방대리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등기에는 상방대리 허용입니다. 그래서 2번 맞다 틀렸다? 맞아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상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는 상방대리 허용입니다. 누구 때문에 정합니까? 법무사 때문에 정한 거지. 그 등기 치러 가면은, 자,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등기 칠 때, 자, 중개사무실 가서 할 때 양쪽 다 와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와 있고, 위임장 다 제출해가지고, 인감도장서 다 찍고 해가지고 등기 치러 가죠. 이때 뭐예요? 쌍방대리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는 상방대리가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부동산 입찰조사에 동일한 물건에서 이해관계 다하는 2인 이상이 대리된 경우. 그럼 이거는 입찰 당업으로 봐야 되죠? 무효이다. 했던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어떻습니까? 매매 위임장이 포인트예요. 찾았어요? 매매 위임장 제시했다는 얘기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매매 위임장 자체가 대리권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행위죠. 그걸 제시한다는 얘기는 또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지문. 자, 어디 아까 줄 거놓고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기 해결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5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회 때 나왔다고요? 20회 때 나왔죠? 맞아요? 자, 앞에 넘겨보세요. 6번 문제에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나왔어요? 네.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르게 하려고 갑을 병해가지고 지문에 넣어놨다고. 6번 문제 5번 지문에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중간에는 판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있다 없다 맨 끝에 확인하면 돼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이거 다 볼 필요 없어.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0회 때 나왔던 걸 29회 때 딱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지문 안에서 다 논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다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죠. 5번.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3번 문제로 갑시다. 대리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 이름으로 범위해야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으로 가죠. 맞죠?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본인의 이름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범위를 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 있고, 옆에 적어놓으세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답니다. 118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러면 2번 맞죠? 네.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1번이 틀려가 정답이면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1번 틀렸다 했잖아. 그러면 3번 맞아 틀려. 4번 맞아 틀려. 5번 맞아 틀려. 다 맞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어디냐면은 판서노트 20페이지요.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36페이지입니다. 대리제도에서는요, 제3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적용돼 안 돼? 된다 했죠. 가족법상 신무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준법무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의사의 통지와 환율통지는 유치 적용될 수 있다 했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 밑에다 사자정을 씌고 사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14페이지의 3번 문제의 3번 지문, 사자인 경우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맞습니까?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성이죠. 성년후시 되면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 이 또 앞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법률이나 수권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한다. 자, 없으면 있잖아.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이나 수권행위 다른 정함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에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119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복되는 그 권한에서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효과가 누구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29회 때 나왔습니다. 법률행위 대리하는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임의 대리인은 자 칠판 보세요. 외우지 말고 자 보세요. 갑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야? 대리인이죠. 근데 얘가 함부로 선임해가지고 얘가 팔게 해보면 누굴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까?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 원칙은 임의 대리인일 때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교통사고 당한다든지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얘 선임하면 안 되냐고 승낙을 받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4번에 1번 질문.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아, 이거 또 나왔다 이거. 자, 복대리는 그 권한에서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123조 1항이라 했죠.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지금 계속 그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죠. 2번 틀렸고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지금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대리인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보존행위와 옆에다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맞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누가 취소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일단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선임을 누구를 선임했다고? 제한능력자 선임했죠. 우리 아들 선임했어요. 행위하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29회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2번 아니면 5번 중에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번 안 하고 5번 찍었어요. 그래서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2번이 확실한 답이죠. 복 대리는 그 권한에서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데 자, 5번은 제한능력자의 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 동의 없이 대리인을 한 경우에도 법정 대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선임을 누가 했으니까? 제한능력자를 누가 선임해? 본인이 선임했잖아. 행위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에 나왔던 문제, 5번 문제 갑니다. 대복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은 이제는 맞추겠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123조 1항. 2번 어떻습니까? 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해서 복대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승낙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 선임 보세요. 승낙 선임했다 하더라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있다 했잖아. 선임을 했으니까.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요. 이 지문이 17의 기출입니다. 옆에 좀 보세요. 17의 기출. 17회 때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이게. 그게 OX 문제 보면 다 있습니다. OX 문제는 17년 동안 나왔던 문제, 15회 때부터 기출 지문이 다 했어요. 예. 아시겠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X 지문은요, 그것만 보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말 좋죠? 네. 기쁘죠? 네, 다 풀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것만 다 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OX 지문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펜을 쥐어보는 거예요. 그 지문을. 아시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거는 나올 때마다 틀리거든, 희한하게. 그럼 그걸 어디 됩니까? A4지에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쫙쫙쫙쫙쫙 적어놓으면은 이게 처음엔 5장 되겠지만은 나중에 또 막 지우면은 이제 몇 장 돼요? 1장 되겠죠? 1장 되겠죠? 그럼 그 시험 나갈 때 그 한 장만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민법은. 아시죠?
자, 갑시다. 괜히 얘기했나 보다. 네. 지울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봅시다. 많이 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고 3번 볼게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복대리권 또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이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자, 3번 맞죠? 4번. 복대리에 대한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내용이 준용이 된다. 표현대리에도 준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126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 승인을 받아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도 선임감독사의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로 갑니다. 판서노트는 24페이지.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자,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자, 거기 파트가 오니까 뭐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거는 거의 매년 나온단 말이야. 그 별표를 3개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법은요, 100% 매년 나오는 건 무조건 맞춰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나중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버려야 되잖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타이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호로 쉐기. 호로 쉐기다. 자, 어떤 내용이냐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아들 놈의 새끼가 이렇게 합시다. 그게 무슨 새끼? 호로 새끼가 팔아제꼈습니다. 병인한테.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들 놈의 새끼가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욕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 1억짜리 부동산을 아들 놈의 새끼가 1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또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조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인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본인의 효과.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건지 상대방이 뭐합니까? 최고를 했을 때 최고권을 행사했을 때 답은 뭡니까? 요거는 잘 빨았으니까 뭐겠어요? 쫓아가서 추인합니다. 맞죠? 그래서 추인합니다. 근데 아들 놈의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추인 거절하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자,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는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니까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아, 마찬가지야.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의사의 통지를 했는데 갑자기 간님이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이해합니다. 예. 자, 나중에 그럼 시험장 다 갔을 때 또 그래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때. 의사의 통지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이거 한지 뭐 의사의 통지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입니다. 자,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철회권은 뭘 때만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선 외워야 철선 외워야 이게 134조 내용 아닙니까? 요건 131조 내용이고. 자, 131조는 뭡니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은 추인 거절로 본다. 맞죠? 자, 물어봤는데 답 안 주고 뭐라고 했어요? 거절. 그거 하면서 또 어디서 했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뭡니까? 받지 못하면은 수익 거절입니까? 수익한 것을 본다입니까? 수익 거절로 본다.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가면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참가 거절로 본다.
주택가에서는 관계복귀에 나옵니다. 그게 집합건물법이. 알죠? 그거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나왔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조정 보냈는데 답을 주지 않으면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절이다. 알겠죠? 자,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나온 적은 없고. 알겠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걸 다 주택가에서는 그거 안 나와요. 주임법 상위법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기억하시고 철선기획 했는데죠? 철에는 뭐인 경우에만 선인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악인 경우에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다음에 추인 아니고 추인 거절 당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얘는 뚜껑 열리죠? 왜 열립니까? 대리권도 없는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어보는데 거절까지 당해버렸다. 미쳐보죠?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135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135조. 자, 135조의 이행책임 또는 무슨 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묻기 위한 요건이 첫 번째,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아, 지는 깨끗해야 죽이러 갈 거 아니야. 최소한 지는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까? 없으니까 무권 대리지.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 135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어른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다섯 번째, 철에도 없어야 되고 표현 대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랬을 때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래서 뭡니까? 또 뭐 나온다? 쇼쇼쇼 나온다 그랬잖아요. 알죠? 쇼쇼쇼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은 시험장에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선택하더라? 시효 선택 상대방이라고 해. 알겠죠? 자,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한다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하러 갑니다. 자, 본인에 대한 효과에서 추인이 중요하다고 돼 있죠? 자, 추인 이제 정리합니다. 추인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 동철이가 상추. 맞죠? 추인은 형성권. 됐죠? 상추. 응?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좀 이따가 문제 풀면 나옵니다. 이거 22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네 번째는요. 소고표가 있죠. 소고표가 있습니다. 133조 내용이에요. 자, 추인하면은 소고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리 행위를 한 시점이 5월 1일인데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인데 이 추자가 밀추자에다가 인정한 인자야. 그럼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 소고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133조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부 추인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일부 추인. 일부 추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나 요거 추인하고 요거 추인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추인 안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일부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마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일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협의 무권대리는 전체적인 체계를 잡았을 때 갑이 말할 수 있느냐, 을이 말할 수 있느냐, 을이 아니고 병이 말할 수 있느냐, 을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요, 몽둥이 준비가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리권도 없는데 팔을 제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몽둥이 준비,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을 만들 때 대리권도 없이 팔을 제꼈기 때문에 갑이 할 수 있는 권리, 병이 할 수 있는 권리, 물어봤는데 추인 거절당했을 때 병이 죽이러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130조부터 135조까지. 자, 136조 가면은 단독행위에는 무권대리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 때는 능동대리일 때는 동의를 얻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 수동대리일 때는
동의를 얻었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잘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136조는 흐름이 잘 안 나오니까 단독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 단독 행위는 무효다. 아시죠? 적용된다 안 된다? 무권 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문제 보러 갑시다. 문제 풀러 가는데 보니까 15페이지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 문제 있습니까? 8문제가 있네. 8문제 맞죠?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1번.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자,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일단은 대리권이 없는 을 나왔으니까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아, 협의인 무권 대리구나. 1번. 자, 상당기간, 자, 131조입니다. 병은 갑에게 상당기간 전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했으나 확답이 없는 경우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자, 그런데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끝에가 추인 거절로 본다. 했었죠? 추인 거절로 본다. 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맞다 틀렸다. 틀렸다.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5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자, 2번 갑니다. 무슨 상속입니까? 단독 상속.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이거 적어놨지요? 무슨 상속일 때? 단독 상속을 할 때. 자, 단독 상속하면은 아버지가, 자, 이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아들이 대리권도 받지 않는데 팔아찍겠다. 무슨 새끼? 허로 새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충격받아서 쓰러져 버렸다. 상속 개시됐어요. 받아보니까 너무 싸게 판 거야. 그래서 가서 뭡니까? 상대방이 가서 야, 없었던 걸로 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무효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 적어놔야 돼. 단독 상속 나오면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병 앞으로 등기된 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맞습니까? 없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래서 판례 나오면 단독 상속 나오면 그 다음에 요 지랄지랄 안 읽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우리 기본서 할 때 이 내용 다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3일 전에 했습니다. 했었죠? 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이 포인트.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1번 문제에 2번 질문 하다 말았죠? 2번 질문에 무슨 상속 나오면 단독 상속 줄딱 그러면 끝에가 추인 거절할 수, 그러니까 안 읽어. 중간에 안 읽어. 우리는 단독 상속 나오면 쫙 끊어놓고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야. 그럼 2번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갑니다. 갑이 매매계약 내역을 변경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 위에다가 일부 추인, 변경 추인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지. 맞아요? 네, 그래서 틀렸죠?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동의가 있어야, 없더라도를 있어야 이렇게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없더라도가 아니라 있어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 선택 누가 한다 그랬어?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은 대리인이야. 상대방은 뭐야? 병의 선택이죠. 을의 선택이 아니고. 자, 4번 틀렸죠? 자, 그래서 을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면 을이죠. 을이 아니라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4번 틀렸죠?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그 계약을 처리할 수가 없다. 추인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 됩니까? 유효가 된다고 그랬지. 다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갑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틀린 거 하면은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하면 되죠. 자, 박스형 문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박스형 문제 나왔는데 쉽다고 했는데 뭐 이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옳은 것을 골랐는데 틀린 거 막 밑에 체크해보고 이럽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많이 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틀린 사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딱 보면은 틀린 거 고르했잖아, 문제. 그럼 틀린 거 여기 X에 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기억번 갑니다. 기억번. 상대방이 묶은 대리 동의로서 단독행위를 한 경우 동의를 넣었을 때 된다 그랬죠? 아, 단독행위인데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억번 동그라미야. 136조예요. 이거. 자, 니은번. 묶은 대리의 주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나 소호표가 인정? 우리가 소호표 있다며. 133조. 소호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 해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럼 X에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D급번 갑니다. D급번. 묶은 대리에서 계약 추인은 그 대리로 인한 권리를 승계.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칠번 보세요. 판소도 보시면 추인은 을인태도 할 수도 있고 병인태도 할 수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승계할 수가 있다. 맞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번. 묶은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이 이어진다. 맞죠? 네. 자, 이게 무슨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리얼번은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틀린 거 오랬는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니은번 들어가요. 니은번. 자, 그러면 기억, 디귿, 리얼, 지운번 어떻게 합니까? 3번이네? 네. 3번이죠? 그럼 미음을 한번 봅시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을 사표시는 무권 대리 행위 할 수가 없다 아니라 무권 대리 할 수도? 자, 보세요. 추인과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승객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요 을과 병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미음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X. 그러면 시험 문제 보세요. 뭘 고르했어? 틀린 거 고르했죠? 요 답이 니은하고 미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없어요. 틀린 거 고르라 해가지고 맞는 것도 가르치고 틀린 거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답 몇 번이야? 이렇게 되죠.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심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박스형 문제는. 항상 박스형 문제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매년 3문제 많이 나올 때 4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다음 페이지 가서 3번 문제.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등기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자, 됐어요. 1번 지문. 자, 일단은 대리권이 없잖아, 을이. 무권 대리니까. 각 을과 병가의 매매 계약은 원칙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리권도 없이 팔았으니까 매매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1번 맞나요? 네. 맞고 2번 갑은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네. 추인 거절할 수 있다? 네.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갑은 본인은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 요 얘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누가요? 갑이. 그러면 2번 지문 맞아요? 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가 악이죠? 네. 그럼 처리할 수 없다. 철산! 자문다 지금 철산! 철선. 시험장 들어갈 때 모내올 것 같으면 철선 들고 가라 했죠? 철선 들고 가도 뭡니까? 출제원이 뭔지 몰라요 이게. 철선이다 철선. 아시겠죠? 철선. 네. 선일 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악인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맞습니까? 네. 악경우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4번에 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키 단어 나왔어. 무슨 상속? 여기 나왔네. 키 단어. 단독 상속 없다. 답 몇 번입니까? 4번 5번 4번하고 5번. 자, 묶어놓고 무슨 상속? 단독 상속. 끝에만 가는 거야. 중간에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왜냐면 팔에는 못 바꾸니까. 됐어요? 단독 상속 끝에 있다 없다? 없다인데 5번이 있다네. X. 아시겠죠? 부당이득 반환chung 수가 없다. 답이 5번이죠?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딱 봤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25회 때 또 냈단 말이야. 봐. 밑에 보면 얼마나 얘가 좋아하는지. 단독 상속. 무슨 말이겠죠? 문제 보면은 자, 출제원이 뭡니까? 뭘 좋아한다? 단독 상속 좋아해요. 알죠? 또 호로새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년 냅니다. 피부부들이 자식이 호로새끼 있나 봐요. 자, 갑시다.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또 묵권 대리야.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견인기를 해주었다. 그 후에 을이 단독 상속, 키 단어 딱 나왔다. 단독 상속 나왔죠? 자, 일단 자자 머릿속에 없다죠? 자, 끝에 갑니다. 자, 끝에 갑니다. 3번부터. 자, 없다죠? 다음 몇 번이야? 어떻게 알았어? 와, 잘한다. 잘 오고 있어요 지금. 맞죠? 단독 상속이야. 단독 상속 나오면 뭐예요? 없다인데 있다 나오면 X라 그냥. 알겠죠? 어이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4번, 3번, 4번, 5번. 맞죠? 그래서 딱 3번, 4번, 5번 딱 묶어놓고. 맞죠? 말충 괄수가 없다. 4번에 부당이도 반환충 괄수도 없다 돼야 되고 5번에 등기 말충 괄수도 없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거잖아 이거 정리. 오케이? 정리해야 된 거야. 단독상속 진짜 좋아하죠? 자 됐어. 얼마나 쉬워. 자 일단은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대리권도 18일 있으니까 원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130조. 첫 번째 1번 맞습니까? 매매계약은 무효다. 각각 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고. 자 병의 등기는 실체관계 보함으로 유한 등기가 되니까 등기 말충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죠? 요 유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를 말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부당이득 반환충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봅시다. 뒤에 가면 또 단독상속 또 나오는데 그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도 또 단독상속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연달아 풉시다. 5번 문제부터. 5번 문제. 15페이지 5번입니다. 묵권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되어 있습니까? 네. 1번. 자, 일부 추인 중요하다 그랬죠? 네. 중요하다 했던 거예요. 일부 추인이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동의 얻으면 유효, 동의 못 얻으면 무효. 효력이 없다. 1번 맞지요? 네. 정답이네가 뭐? 정답. 2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해놨어요.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고표가 있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은 추인 한때로부터가 아니고 소급에서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 해야 되죠. 뭐 해야 된다? 소급이 해야지. 오케이? 소급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묵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자 여기서 아셔야 되게 추인의 효력은 상대방이 많은 때 안 때 효력을 발사합니다. 추인의 효력은 상대방이 많은 때 안 때 발사합니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효력이 대항할 수가 있다죠.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써야죠. 추인에 대한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상대방이 알았을 때입니다.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자, 3번 틀렸고 4번. 묵권 대리인이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요금을 안 경우 또 나왔다. 안 경우는 처리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철선! 했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철선? 지금 단독 상속 철선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선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세원들이 단독 상속 얼마나 좋아하는지 맞죠? 잘한 거야. 자 그래서 안 경우는 처리할 수가 없다죠. 철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럼 4번 틀렸죠? 5번. 묵권 대리인과 묵권 대리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권 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답니다. 이 묵권 대리의 책임은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대리권도 없이 팔아지켰으니까 무조건 책임을 다 지어야 되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 뭐였습니까? 일부 추인할 때 동의를 얻어야 유효죠.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에 대리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죠. 추인이 없는 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130조 내용이에요. 1번 맞습니다. 2번 어떻습니까? 또 나왔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 끝에만 줄 거면 되지. 나중에 문제 지문 많이 있다 보면 이거 뭐 다 안 있습니다. 이거 내용 똑같으니까 131조 아니야.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끝에 줄 딱 그면 돼. 추인 거절로 본다. 3번 무권 대리 상대방 계약 당시 대리권 쓰면 안경호.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선의이고 상대방이 선의이고 뭐 된다고요? 선의이고 무가 실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했잖아. 그 반대가 악의 또는 뭐가 있을 때는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없다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알았을 때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3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대방이 줄 거야 돼. 무권 대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 근데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물을 수가 없다지. 안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지. 3번 X. 4번은 우리 133조 아까 봤죠?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 권리할 수 없다. 자 5번 또 철서입니다. 지겹기 시작하죠 이제 철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철선 들고 들어가는 기라. 알겠죠? 철선.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는 처리할 수 없다. 맞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죠. 이행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이 X고 자 7번 문제 갑시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또 나왔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매도하였다. 틀린 것은 1번 자 동그라미 또 어디 줄거놓고 단독 상소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맞죠? 맞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은 을은 계약을 체결한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자 보세요. 우리 판소호텔도 보시면 추인과 추인 거절을 사실 을인 태도할 수도 있고 병인 태도할 수도 있고 추인은 승객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을, 병, 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틀린 거 알겠습니까? 병은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해야 되죠. 2번 X.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효과가 갑에게 된다. 추인의 효력은 알아야 효력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3번 맞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줄 것이고 알아야 효력 발생하잖아. 모르기 때문에 추인의 효과를 추정할 수가 없답니다. 못한다. 맞는 내용이고 5번은 을이 미성년자다. 자 우리가 뭐랬냐면은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 미성년자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니까 맞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년자일 때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물을 수가 없어요. 자 됐고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라?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승객도 된다는 거 아시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갔다. 작년 거 8번 문제 풀어봅시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를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무권 대리죠? 네. 틀린 것은 1번 어떻습니까?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지요. 대리권도 시작 판행위, 매매행위, 임대차행위도 효력이 없다. 2번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할 수도 있다. 3번은 칠판 최고는 뭘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답이 3번이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를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다. 변경 추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경 추인, 일부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니 그 얘기죠, 이게. 아시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생긴다? 소급효가 생긴다. 맞죠? 133조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대리권도 없으면서 매매 계약했을 때 얘기만 했으니까 얘가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가 뭐 했습니까? 대리권도 없이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 있을 때 삽박하는 거야. 더러운 놈들.
맞죠? 근데 그렇게 해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찾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예. 요 정도만 풀면은 공인중개사, 주택가에서 간편성물 다 풀립니다. 됐어요? 예. 쉬고 싶죠? 쉬는 게 아니고 자고 싶죠? 자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표현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